요즘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과는 의과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올해 대학 입시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데요. 박혜영 PD, 의대를 가는 학생들이 많은 것은 예전부터 계속돼 왔던 현상이죠. 그렇습니다. 의대가 인기 대학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재수, 삼수는 기본이고 심지어 30대에도 의대에 지원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의대의 열풍으로 이공계에 대한 기피 현상도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의대에 몰리다 보니 정작 많은 인재가 필요한 이공계 분야에서는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특히 지방대 이공계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왜 의대 열풍이 불고 있고 또 이공계는 왜 기피하는지 그 원인을 또 살펴봐야 해결책도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의대를 가려고 하는 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높은 의대 선호도와 이공계 기피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입시 전쟁. 지난 1994년 암기 위주의 학력고사가 폐지되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 체제로 전환됐지만 치열한 대입 경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경쟁률이 높은 곳은 단연 의과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별로 관심이 없다가도 그 의치 한의대에 갈 점수 정도가 된다면 진로를 갑자기 바꿔서라도 가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의대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가고 싶은 열망들이 높습니다. 지금 정시 경쟁률보다는 수시 경쟁률이 높은 편이고요. 수시에서는 이제 교과 전형, 그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 두 전형에서 다 의예과를 선발하고 있는데 두 전형 다 보통은 6대 1에서 많게는 11대 1까지 경쟁률을 지금 3년째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정시 모집을 한 전국 37개 의과대학엔 1,030명 정원 모집에 8,150명이 지원해 평균 7.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대학은 2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는데 수시 모집에선 288대 1의 경쟁률이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는 가히 의대 열풍에 휩싸여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대 하위권 과하고 지방대 의대하고 선택을 했을 때 서울대를 선택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방대 의대를 먼저 선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학계열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가적으로는 그게 좋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왜 이토록 의대를 선호하는 걸까? 자발적인 진학 의사도 있지만 부모나 주변의 권유로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 저는 원래부터는 이제 이공계를 가려고 했었는데 부모님의 권유가 좀 있으셔서 그래서 의학계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 취직난이 좀 심하잖아요, 취업난이. 그래서 실업률도 되게 높고 거기에다가 설령 이제 취직에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여성이기 때문에 좀 유리천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승진이나 하는데 좀 제약이 있는 점을 들으셔서 그래도 안정적인 전문직을 가는 게 낫지 않느냐 하고 권유하셨어요. 이처럼 의대 열풍의 뒷면에는 경제 불황에 따른 취업난이 있다. 단지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의사로서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성적만 된다면 의사가 되길 원하는 것이다. 의학계열 의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 직종으로 어느 정도 길이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도도 마찬가지고 취업에 대한 걱정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다른 이제 순수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공과대학보다는 좀 덜한 반면이 있어서 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거는 맞고요. 점점 가면서 취업이 좀 어려워지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정년이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직업에 대한 안정성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 그리고 전문 직종으로 가질 수 있는 삶의 질, 시간의 사용에 대한 좀 편의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의학계열로 진학을 하면 직업 선택이나 진로의 다양성도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로지 의대 가기 위해 재수, 삼수를 하는 것은 기본이 된 지 오래다.
의대로만 쏠리는 시각이요. 근데 그거는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거니까 사회에서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 본인이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뭐 취업이 뭐 안정돼서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그 친구들은 뭐 아직 자기 꿈을 제대로 못 찾아서 그런 거잖아요. 의대를 만약에 가서 본인 적성에 맞는다면 되게 좋겠지만 만약에 가서 안 맞는다면 그것도 본인한테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나 의사가 되려면 생명을 위하는 사명감 없이는 쉽사리 견뎌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혹독한 수련 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대에 오면 분명 힘든 점도 있거든요. 평생 공부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환자의 개개인에 맞춰 접목시켜야 되는 굉장히 책임감 있고 그리고 성실함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그런 소중한 직업이기 때문에 수련 과정 중에 이제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꾸준히 참고 열심히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 환자와 보호자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 인성 그거를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단지 안정된 직업이란 이유로 의대를 진학한다고 해서 그 선택을 탓할 수만은 없다. 진정 원하는 진로를 모색하기엔 우리 사회에서의 삶이 힘겹기 때문이다. 의사 같은 걸 계속 지망을 하고 있는 이유가 사회에 지금 대부분이 소득이 충분하지가 않고 또한 기본적인 복지나 어떤 생활 수준을 보장을 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장되는 직업이 자연히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 구조상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복지를 누리고 그로 인해서 자아 실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떤 책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한 젊은 늙은이들이 많다는 글귀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요약한 문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 여러 가지 혼란과 불안의 요소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자라나는 젊은이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안정지향적인 직종을 택하고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의대 열풍은 또 다른 문제점과 맞닿아 있다. 바로 이공계 분야를 기피함으로써 이공계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이공계를 진학한 대학 재학생 중에 중도에 포기하는 수치를 보면 2013년도는 4,800명 정도 국립대학이 또 2014년도는 한 4,900 그리고 이제 2015년도는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의 사립대까지 포함하면 약 매년 2만 명 정도가 이공계를 진학했다가 중도에 자기 적성에 안 맞든가 또는 자기 진로가 별로 불투명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진로를 택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이공대의 위기 상황이다. 전국 국공립 사립대학교의 이공계 자퇴생은 연 2만 명에 달하고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우수 과학 인재가 모인 카이스트와 서울대 공대, 자연대 학생들의 14.5%가 지난 3년간 중도의 학업을 그만두고 의학계열 대학에 입학한 상황. 그야말로 이공계 분야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예를 들면은 34명이 갔는데 2013년에 가면 93명, 그러니까 93명이 그 의존을 가니까 한 5년 사이에 한 2배, 2.5배 이상, 거의 3배 정도 갑자기 늘었고요. 카이스트 학생들이 국비를 받으니까 장학금을 받으니까 4년 동안 대충 한 6,4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카이스트 한 명의 학부생한테 들어가는 돈이. 그런데 얘네들이 20%가 만약에 20%가 어디 딴 데 가버린다. 그래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손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공계 학생들은 왜 중도의 학업을 그만두고 의학계열을 비롯한 타 전공 분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일까?
역시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이공계 선배들을 보면 매우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그런 근무 여건에 놓여 있지 않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상당히 그런 상황에 실망도 많이 하는 소리를 들었고 또 자신들도 봐도 이공계를 진학해서 정작 이공계 출신으로서 연구개발에 자기가 평생을 몸을 담겠다. 이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어둡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 매우 중요한 그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공계 출신들을 육성하고 그 우수한 인재들을 이렇게 키워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보상 체계나 인프라 조건이 매우 그들을 이렇게 배출시키는 데는 미흡하다. 거기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경제 불황에 따른 취업난과 함께 이공계 분야의 열악한 환경이 맞물려 이공계 기피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석사나 박사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 직업을 가지기 전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에 희생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때 해당하는 대학원생으로서 연구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인건비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생활의 어려움 일단 한 가지가 있고요. 아무래도 민간 쪽이 R&D에서 70%를 차지하는데 일반 기업에서는 아마 이공계를 나온다 하더라도 50세 전후를 해서 기업을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망이 이제 불투명한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공계 학문을 전공해야 할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조차 이공계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과학기술을 전공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과학고를 진학하고 또 과학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카이스트로 가서 이공계를 과목을 전공을 했는데 선배들이 야 카이스트 나와서 이거 전공해봤자 기껏 회사 가봤자 그렇고 또 연구소 가봤자 그러지 말고 야 의대 가라. 의대 가는 게 훨씬 수입도 괜찮고 자기가 안락하게 보낼 수 있다. 오히려 자기 카이스트 선배가 그걸 권유하더랍니다. 물론 사회적 인재의 배분에 있어서 의대도 가고 로스쿨도 가고 인문학도 하고 문화예술 쪽에도 가야 되겠지만 연구자로서 종사하는 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서 의대 쪽, 로스쿨 쪽으로 진로를 바꾼다는 건 그건 국가적으로도 매우 암담한 거지요.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 일부 학문에 대한 쏠림 현상이 지속된다면 많은 문제점이 찾아올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학문 쏠림 현상은 그 인문학이나 기초과학 등에서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회 경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같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학문 후속 세대가 단절되는 이런 효과가 있고 또 국가 경쟁력의 이기를 또 가져올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지정학적 상황들은 우리는 과학기술의 개발 없이 우리의 경쟁력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원 부족 국가이고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원은 훌륭한 인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이런 과학기술 선도 영역에 당연히 일익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 소중한 재원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향해서만 모두 다 쏠려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문은 고르게 발전해야 한다. 모든 학문의 지향점과 사용 목적이 다르듯이 이공계를 비롯한 기초학문의 위기는 국가 경쟁력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로 오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의사는 천재가 안 해도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만 우수하면 공부해서 하고 더 중요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의학을 공부하면서 느끼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천재들은 과학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의대 늘리고 하는 건 좋은데 이 나라의 인재들이, 이 천재들이 어떻게 하면 기초과학, 자연과학을 해서 우리나라를 과학을 발전시키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의사는 이제 천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마음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에 가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의사에 대한 처우가 좋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은 의사의 평균 연봉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1억 초반에서 2억 초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반 근로자의 연평균 소득 인상률이 3.2%인 것에 비해서 의사는 5.2%였는데요. 그렇다 보니 성적만 된다면 의대를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봉 문제도 있겠지만 그 이공계 노동시장의 불합리함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이었죠.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근무하던 한 학생 연구원이 폭발 사고를 당해 손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정식 연구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요. 정규 연구원은 줄이고 비정규직 학생 연구원들을 늘리다 보니 이공계 학생들은 점차 갈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 적합한 연구 환경과 근무 여건 마련 등 이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현재의 산업 지형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의 탄생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학문 쏠림 현상의 해결 방안과 새로운 진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3월 역사적인 바둑대국이 열렸다. 1000번이 넘는 대국에서 승리했고 통산 18번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한 이세돌 구단과 1200여 대의 중앙처리 장치가 연결된 구글의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알파고가 세계 대결을 펼친 것. 모두 5번의 대국 결과 4대1로 알파고가 승리하면서 그야말로 인공지능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But the motivation for us at DeepMind is not just to play games, of course. We want to use these techniques we've developed and apply them to all kinds of important real-world problems. So the things we're looking at are healthcare applications, robotics and control of robots, and smartphone assistants, making them more intelligent and smart on your mobile phone. And we hope that we're going to start working on these things soon, and we hope that the technologies and the methods we've been developing for AlphaGo, when we extend them in the future, they'll be used in all these kinds of areas. 구글 알파고의 승리는 인공지능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왔다. 그와 함께 전 세계에 불기 시작한 4차 산업혁명. ICT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다. 전혀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여러 기술들이 융합되어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이 기존의 산업혁명과 구분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등의 기술들은 그 자체로서 이미 수십 년간 연구 개발되어져 온 기술들인데 이런 부분별 기술들이 다양한 산업들과 접합되면서 그 해당 분야의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4차 산업혁명은 ICT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으로 인간 두뇌를 대체하는 산업 변화를 일컫는다. 이미 바이오,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머지않아 인간 능력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바이오 의료 기술들에서는 과거에는 생물학이나 화학, 그와 관련된 학문 분야만이 중요하게 생각됐는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생물이나 화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IT와 융합을 통해서 신약 개발 과정을 거대한 바이오 빅데이터를 IT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바이오 산업에서도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미래 직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후 인공지능에 따라 직업 대체 효과를 가장 심각하게 겪는 대학 전공은 의학 계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육과 예체능 분야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클라우드나 아니면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그 각각의 기술들이 사실은 각 영역에서만 발전한 것들이 융합이 되면서 매우 급격하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전반에까지도 파급력이 클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됐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든 기술의 발전은 또 직업하고 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미리 대비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대략 한 57% 정도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거다. 인간의 능력은 글쓰기, 말하기, 정교한 동작 등 모두 44개로 세분화된다. 따라서 직업에 따라 필요 능력이 달라지는데 그 능력이 인공지능에 의해 많이 대체될수록 고위험군 직업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직업군이 의학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영상의학의 경우에는 의학자가 환자의 영상의료 데이터를 일일이 눈으로 감별해서 병의 원인을 찾고 그것에 적합한 치료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24시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집대성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서 거의 오류의 확률 0으로 아주 정확한 정확도로 영상의학자보다 더 정확하게 질병의 원인을 식별해내고 병을 정확하게 판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듯 미래 직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대학 입시에서 인기를 끄는 곳은 의과대학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임상의학을 선호하는 까닭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기초의학은 외면받고 있다. 기초의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이런 기초의학이거든요. 환자를 보는 학문이 아니고, 근데 그게 이제 임상의학, 환자를 보는 임상의학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분야이긴 한데 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애들이 기초의학을 잘 지원을 안 합니다. 임상의학을 해서 의사가 돼서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안정 그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초의학자, 그러니까 의사과학자라고 하는데 그걸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대폭적으로 장학금도 지원을 해주고 지원한다면 그리고 처우도 개선을 해주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렇게 옛날처럼 장밋빛점망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향후 한 50년 이상은 공과대학을 나와서 공과를 전공하면 의대보다 나올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기초의학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돼야 할 이공계 또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해마다 2만 명의 이공계 학생들이 전공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그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또는 로봇 또는 그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의 기본 바탕에는 물리나 화학이나 기본 수학 이런 것들이 깔려 있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기본 학문에 기본기에 충실을 이런 때일수록 더 축적을 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경쟁 상대국이라고 하는 일본, 독일, 또 영국 같은 유럽, 미국 이런 나라에 비하면 축적의 역사나 기간 정도가 훨씬 미흡합니다. 또 인문사회, 문화, 예술, 인력까지 기본 분야, 기초 분야에 더 국가를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 탓에 대한민국의 청춘들은 도전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이대로 기초학문이 지속적으로 외면당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예상치 못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아직도 이제 기초의학이라든지 자연과학, 기초과학의 중요성, 그거를 아직 절실하게 인식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나 이 나라에서
그게 사실은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런 거를 양성을 해서 과학자 양성하고 그래서 저렇게 강대국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이루어 왔는데 그 기반은 과학기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학기술의 고도화와 개발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기술 분야를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그 경제적 관점에서의 가치도 잃지 않으면서 또 본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원래의 꿈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입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정책은 오랜 수련 기간과 연구 기간이 필요한 기초학문과 발걸음을 맞추고 있지 않다. 장기적인 지원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맞춰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공계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기회 비용이 드는 거죠. 뭐 4년이 아니라 거의 10년, 12년을 지나고 나서도 자기가 이공계에서 과학기술에서 정말 전문가라고 명함 내미기 어려울 정도 이렇게 굉장히 오랜 동안에 이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어떤 대우가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공계 인력 정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를 투자했으니 얼마가 나오고 이런 거는 정말 아닌 것 같거든요.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갑자기 일확천금이 있을 수 없거든요. 오랫동안의 축적이 사람의 그 정성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런 공력이 함께 이루어져서 그것이 하나의 성과로 알라듯이 나오는 건데 산출되는 건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변화돼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교육으로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진로 교육이 병행돼야 지금과 같은 전공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4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로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한 인간이 자신의 나아갈 방향, 즉 자신의 끼를 발견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느 생애의 접근적 학문이거든요. 현재 공교육에선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적성에 맞는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직업에 대한 편견으로 물든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다양한 진로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한 직업 영역에는 이렇게 막 하이라이트가 비춰지는데 다른 직업들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소외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사회 전반으로 봤을 때는 좀 불균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특성과 장점을 살려서 본인이 하는 일을 했을 때 인간다움을 갖다가 인정받을 수 있게 직업 간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격차들도 이제 해소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노력과 함께 학부모의 인식 변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꿈을 향해 자신 있게 나아감으로써 어른들이 보지 못한 새로운 미래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학생들에게 조기 교육을 시킴으로써 보다 어떤 좋은 지식 또는 훌륭한 성적을 거두는 데는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학생들이 내가 이런 적성이 있다, 이런 진로에 관심이 있다의 부분에서는 좀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초반까지는 맹목적으로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만 노력을 해왔고 자기 진로나 적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부모들의 세대가 저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지금과 같은 아이들의 정답을 맞추는 이런 사고방식 또는 우리 아이들이 의대를 보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사고방식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학문의 창의적 지식이 융합되어 비로소 꽃피워지는 4차 산업혁명.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건 우리 학생들이 저마다 품은 꿈에 있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공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학 실험을 하는 분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더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의과대학 건물에 처음 와서 화장실에 갔는데 문구가 붙어 있더라고요. 실력 있고 따뜻한 의사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는데 그게 제가 생각하던 의사상과 너무 잘 맞아서 저는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실력 있고 따뜻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의술을 펼칠 수 있을 때 제가 가진 의술로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며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전에는 전자공학과 전공했었고요. 다시 결심하게 된 계기는 과가 뭐 이상하다기보다는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의대에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고 싶었던 거 하려고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이 꿈들이 무르익어 날개를 펴는 순간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삶 가까이에 다가와 있을 것이다. 그 꿈들이 좌절되지 않고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네, 모쪼록 학생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학문을 전공할 수 있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마련돼야 할 텐데요. 자, 박혜영 PD, 그렇게 되려면 학부모를 비롯한 우리 사회 인식 또한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자본의 흐름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만큼 이제는 새로운 미래에 대비한 다양한 진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 변화가 좀 우선돼야겠네요. 맞습니다. 이공계를 비롯한 기초학문의 우수한 인재가 모여야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 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이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네. 자, 더불어 이 과학기술 분야가 정말 우리나라의 그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언제나 혁신을 추구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과학기술을 외면하고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듯이 우리 모두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봤으면 합니다. 네, 자, 박혜영 PD 수고하셨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는데요. 과거의 인식에 머무르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새로운 미래를 예견하고 설계하며 우리 인재를 키워낼 때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시사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